자, 안녕하세요. 이투스 247 광주, 동구, 그리고 남구, 그 다음에 봉오다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 그 영상을 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국어 오답 정리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문학이랑 언어와 매체 영역에 대해서 오답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재성 선생님께서 비문학, 독서 지문이죠. 독서 오답 정리 방법과 그 다음에 화작 영역에 대한 오답 정리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을 이제 3월 합평에 시험 치르고 나서 오답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배워두고 그 오답 정리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PPT 띄워두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답 정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전 영역에 해당하는 선지분석 공통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문학이든 독서든 선지를 살펴보면 선지 내에 특정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정 개념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 개념을 알고 있나?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념들을 정말 알고 있나, 혹은 나는 그동안 감으로 풀지 않았나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을 해보라는 거죠. 만약에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감으로 풀었다면 그 선지에 대해서 이제는 그 기준을 잡아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해보고 모르는 내용은 개념서나 그 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다시 찾아 적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선지 예시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동양적 사유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 이런 선지는 이제 그 비문학에서 나오죠. 통시적 관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순간적으로 시험에서는 대략 있는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선지 한번 봐보세요. 유사한 통사구조를 활용한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자, 많이 봤던 선지들이죠. 특히 시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유사한 통사구조, 동일한 통사구조, 그 다음에 유사한 어구의 반복, 이런 것들, 그리고 수미상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어느 선까지 유사한 통사로 봐야 되나, 이런 기준점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고민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념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통사항 두 번째입니다. 자, 틀린 문제는 반드시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해보고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별표 해두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틀렸어요. 틀렸으면 1번을 선택해서 문제를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를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번을 선택해서 틀렸고 정답은 4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1번 문제가 맨 처음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록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제 정답은 4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4번 선지는 왜 처음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적절한 선지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 1번 선지와 4번 선지에 대해서 왜 선택했는가, 내가 시험 현장에서 왜 이걸 선택했지? 를 생각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평가원은 의도적으로 그 선지에 매력적 오답을 심어넣죠. 즉, 학생들이 잘못 선택한 이유가 곧 평가원이 의도한 바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사항을 적어두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이 중요합니다. 선지 파악을 한 다음에 반드시 개선점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한 다음에 기록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개선점에 대해서 적을 때 선생님 학생들이 이렇게 적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런 거. 본문을 꼼꼼히 읽어야지, 혹은 발문을 꼼꼼히 읽어야지, 혹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성 멘트를 많이 적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의도한 개선점을 적어둬라 라고 하는 것은 다짐성 멘트를 적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냐? 내가 이 문제를 자주 틀리는데 이 실수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행동 강령을 반드시 적어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화작에서 보기를 밑줄 친 니은으로 바꿨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발문을 잘못 읽어서 틀린 학생 경우 보기를 니은으로 바꿨다 했는데 니은을 보기로 바꾼 경우로 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행동 강령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만약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보기를 니은으로 바꾸는 거니 화살표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요걸로 바꿨다. 보기를 니은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그 실수를 나름대로의 행동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반드시 적어두고 성찰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전 영역에서 써먹을 수 있는 선지 분석 방법이고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는 이제 문학 오답 정리 방법과 언어와 매체 오답 정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문학 오답 정리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현대시, 고전시가, 그 다음에 소설. 약간 현대시랑 고전시가, 그 다음에 고전소설, 그 다음에 현대소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 계열, 그 다음에 소설 계열, 영역별로 문제에서 묻는 포인트가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각각 시와 소설별로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문학 문제에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작품 이해를 확실하게 못했거나 혹은 선지가 2개 중에 하나가 항상 헷갈렸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작품을 몰라서 틀렸다 하는 경우에는 아래 선생님이 그 PPT 띄워준 거에 영상 나올 거예요. 분석할 수 있는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현대시와 고전시가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분석해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시적 화자를 스스로 파악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세 번째,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심 소재 파악하기. 그 다음에 5번째, 표현법 찾아보기.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시적 화자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쭉 시를 읽어봤더니 시적 화자가 나다. 그러면 나.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으세요. 추위에 떨고 있는 나. 혹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나.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화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님을 그리워하는 상황이다. 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적어주고, 그 다음 세 번째,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 찾기인데,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막 거창하게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혹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여 다시 복귀를 하고 싶어 한다. 현실로의 복귀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거창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한번 주제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중심 소재를 파악하고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중심 소재를 어떻게 파악하냐?
시 속에서 주로 자주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시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표면적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이면적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면적 의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홍진이라는 단어가 자꾸 고전시가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실제 뜻, 표면적 의미는 홍진은 붉은 먼지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시가 속에서 등장하는 홍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속세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파악해보고 적어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중요합니다. 자, 스스로 표현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표현법을 여러 가지를 적어놨어요. 직유법, 은유법, 화류법, 그 다음에 의인법, 대유법, 그 다음에 연세법, 서리법, 정침법, 문답법, 대꾸법, 역설법, 그리고 반어법, 말을 건네는 방식, 그 다음에 통사구조 반복, 그리고 도치법, 대비다, 공감각적 신상이다, 이런 것들 있죠.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학에 대한 그 표현법들을 찾아보시고, 못 찾겠는 부분들은 이제 해설서를 보는 거죠. 해설서를 통해서 이 작품은 이게 특징이구나, 그리고 이 작품은 이런 표현법들이 나타나는구나를 확인하시는 게 문학 오답 정리의 기본입니다. 즉, 자기가 틀린 작품만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시험에 나왔던 모든 문학 작품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 5가지 요소를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적은 게 정말 맞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 경우에는 보통은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설서를 보거나 아니면 문학작품이 실려있는 그 개념서들 있죠? 그 개념서들에서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특징과 주제라든지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문학 오답을 정리하시고 작품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문학 작품 분석이 모두 끝나면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전 영역 선지 분석 공통사항 있죠? 그 사항을 적용을 해서 선지 하나하나를 모두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이랑 고전소설은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관계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소설 앞부분에는 요약하는 내용이 있어요.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아니면 앞부분 줄거리 요약,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이러이러이러한 인물들이 등장을 했구나. 그래서 이 인물과 이 인물이 서로 이런 관계구나를 먼저 추론해 보는 거죠. 그 다음 2번째, 쭉 맥락상 읽어가면서 주요 사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건 파악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구나, 그 다음에 주된 스토리라인은 이런 거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중요합니다. 인물의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인물은 사건에 대해서 순응하는 인물이다. 혹은 2번째, 어떤 인물은 타협하더라.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뭔가 배척하더라. 이런 식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 해결 방식을 묻는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인물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4번째, 시와 마찬가지로 소설도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스스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서술상 특징과 시점을 파악하는 거죠. 서술상 특징과 시점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소설의 첫 번째 내용 전개 방식을 묻거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시점이나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 예를 들어서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직접 본문에서 찾아보지 않으면 무엇이 편집자적 논평이지? 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를 하면서 스스로 파악해보는 연습을 하라는 의도로 5번 요소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방금 알려드린 대로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나오는 틀렸던 작품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오답 분석하시고 작품 분석함과 동시에 선지 분석까지 모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선생님 작품 분석만 하고 그러면 선지 분석 아까 알려준 방식만 하면 되는 건가요?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거는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본문에서 근거 찾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작품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공통사항이라고 얘기했던 그 2가지 요소들도 모두 해내야 합니다. 오답 정리를 하실 때. 자, 여기까지 이제 문학 이야기를 드렸고, 자, 이제 2번째 언어와 매체 오답 정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 자, 이번에도 또 PPT 띄워드릴게요. 자, 첫 번째, 먼저 언어 영역입니다. 언어 영역은 이제 문법 영역이죠. 문법 영역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장문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을 설명해준 문제가 있고, 담화를 넣어놓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공통사항이 뭐냐면 개념도 나오고 여러 예시들이 나온다는 게 문법 문제, 즉 언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장문형 문제를 만약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정리하면 좋냐면요. 장문형 문제 속에는 줄글로 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면서 내가 아는 개념과 내가 모르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따로 그 개념서에 있는 내용들처럼 촉촉촉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장문형 문제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죠. 앞부분에 현대 관련 문법 내용이 나오고 아래쪽에 중세 문법이 나오죠. 그러면 보통은 현대 문법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중세 국어 관련된 내용은 읽기도 벅차고 버벅버벅거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념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념서에는 뭐란 뭐, 즉 어떤 문학 문법 개념이 나오고 땡땡 이러이러한 거다 원리 나오고 예를 들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장문형 문제를 읽으면서 장문 내용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모르는 개념들만 문법 개념서에 나오는 것처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략하게 정리된 개념을 쌤은 당일에 외우는 걸 추천해요. 오답 정리한 그 당일에 웬만하면 외워두세요. 그래서 외우고 그리고 나서 문법 노트를 혹시 작성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모르는 개념과 모르는 예시들을 조금씩 축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문형 문제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2번째 모든 문법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와 예시는 오답 정리하시면서 반드시 모두 하나 모두 다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놨어요. 2번 예시 한번 봅시다. 선지와 보기 분석 후 몰랐던 그리고 처음 보는 예시, 예외사항은 문법 노트에 정리한다. 자, 예를 들어서 형태소 분석 문제라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선지에 있는 모든 예시를 형태소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떠넘기다.
자, 이거 형태소 분석해보면 뜨 하이픈 플러스 하이픈 하이픈 플러스 넘 하이픈 플러스 하이픈 기 하이픈 플러스 하이픈 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뜨는 뭐지? 아, 어근이네. 어는 연결어미네. 넘은 어근이네. 기는 접사다. 다는 종결어미다. 이렇게 모두 하나하나 다 따져본 다음에 이걸 다시 어간과 어미로 구분을 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들었던 이 예시는 예전 기출에 나왔었던 여러분들이 자주 틀렸던 오답률 높았던 그 선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의도에 맞춰서 형태소 분석을 해야 하는 문제면 형태소 분석을 모든 선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 무엇이 단일어이고 무엇이 복합어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여러분들이 문법 선지를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매체예요. 자, 이제 매체 문제인데 매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어서 이번에 틀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매체 문제는 매체 문제의 실수 원인을 기록해두고 개선 방법을 행동 강령 위주로 한번 적어두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발문을 잘못 읽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매체로 주어진 자료 분석들이 은근히 읽을 거리가 많아요. 그러면 신문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신문기사에서 나는 뭘 못 본 거지?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걸 다 읽지 않고 일부만 보고 내가 문제를 풀었다가 틀렸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실수한 이유를 적어두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에 대해서 행동 방향을 적어두면서 오답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체에도 여러분들의 전략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매체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매체별 특성을 묻는 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료 활용 문제에서 읽어야 할 거리가 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 매체, 나 매체, 다 매체 이런 식으로 복합 지문으로 나오는 매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풀이 순서를 가까지만 읽고 가 문제를 풀겠다. 나까지 읽은 다음에 나 문제 푼 다음에 가나 합답형 문제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매체 문제 풀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찾아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선지에서 모르는 어휘들이 만약 나온다. 그러면 모르는 어휘들은 사전에서 찾아둔 다음에 기록을 해두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매체 문제까지 모두 오답 정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바퀴 쭉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주로 틀린 문제, 그 다음에 매체에서 주로 틀린 문제, 문법에서 주로 틀렸던 문제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자신의 반복된 실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이 여기 자료에다가 한번 그 국어 오답 정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어떤 학생이 실제로 했던 오답 노트를 한번 올려뒀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은 언어와 매체와 그 다음에 문학 오답 정리 방법 설명해주고 다음 영상에서 재성쌤께 비문학과 화작 오답 정리 방법을 열심히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